안녕하세요. 신수쟁이입니다. 어떤 사주의 일주라도 그 형상이 있습니다. 먼저 사주의 전체적인 형상을 상상하고 형국과 형세를 파악하는 것이 사주 감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일주를 설명할 때 상상을 유도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오늘도 잘 따라와 주세요. 정묘일주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고요한 봄밤,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풀밭, 그 풀밭 한가운데 작은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빛나고 있고 그 빛 아래 흰 토끼 한 마리가 사뿐히 걸어 나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묘하게 마음을 끄는 풍경. 이 장면을 일주로 표현하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정묘일주입니다. 말은 조용한데 한번 입을 열면 모두가 듣게 되는 사람. 겉으론 부드러운데 속은 단단한 사람. 예술적 감각과 직관이 남다른 사람. 왜 옛 선현들은 정묘일주를 달밤에 피어나는 별이라 불렀을까요? 오늘 정묘일주의 모든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정묘일주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글자를 따로 봐야 합니다. 첫 글자 정화. 정화는 한마디로 촛불, 등불, 화롯불, 별빛입니다. 병화가 한낮의 태양이라면 정화는 밤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방 안의 등불이에요.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자리에서 가장 따뜻하게 빛나는 불입니다. 명리학에서 정화는 음의 불입니다. 부드럽고 은은하지만 한번 붙으면 오래 타는 끈질긴 불이죠. 정화의 5가지 본성. 첫째, 섬세함과 따뜻함. 정화는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불이에요. 정이 많고 상대의 감정을 잘 읽습니다. 둘째, 직관과 영감. 어두운 곳을 비추는 불이라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직관과 예감이 뛰어나요. 셋째, 예술성과 감수성. 촛불은 분위기를 만드는 불입니다. 음악, 미술, 글쓰기 등 예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넷째, 인내와 지속성. 촛불은 작지만 오래 탑니다. 한 분야를 꾸준히 파고드는 끈기가 있어요. 다섯째, 헌신과 봉사. 자기 몸을 태워 남을 비추는 불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예민합니다.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그것을 오래 마음에 담아둡니다. 또 바람에 약해요. 환경 변화나 주변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두 번째 글자 묘목. 묘목은 봄에 막 돋아난 새싹과 화초 그리고 영민한 토끼입니다. 시간으로는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 동이 트는 가장 청신한 시간입니다. 계절로는 한봄, 꽃이 만발하는 시기죠. 잎목이 큰 나무라면 묘목은 부드럽고 화사한 화초와 꽃이에요. 작지만 향기롭고 여리지만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거기에 토끼의 영민함과 민첩함이 더해진 글자입니다. 묘목의 4가지 본성. 첫째, 유연함과 친화력. 묘목은 화초처럼 부드럽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둘째, 민첩함과 재치. 토끼처럼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임기응변이 뛰어나요. 셋째, 도화의 별. 묘목은 명리학의 대표 도화살입니다. 이성에게 인기 많고 매력이 넘칩니다. 넷째, 예술과 미적 감각. 꽃의 글자라 미감이 발달하고 멋을 아는 사람입니다. 단 묘목은 너무 부드러워서 우유부단할 수 있고 도화로 인한 이성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글자를 합쳐보겠습니다. 정화 촛불과 묘목 화초 토끼. 명리학에서 나무는 불을 살리는 어머니입니다. 목생화 묘목이 정화에게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하는 구조죠. 즉 정묘일주는 촛불이 꽃밭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형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봄날 새벽 이슬 맺힌 화초 사이에서 작은 등불이 깜빡입니다. 그 빛은 강하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곳을 가장 따뜻하게 비춥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모여들고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이것이 정묘일주의 진짜 모습입니다. 멀리서는 잘 안 보여도 가까이 가면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이죠. 정묘일주의 4대 특징.
첫째, 편인의 일주. 묘목은 정화에게 편인입니다. 직관, 예술, 영감, 종교, 학문이 별입니다. 남다른 통찰력과 예술적 재능을 타고났어요. 둘째, 문창기인의 일주. 정화에게 묘목은 문창기인으로 공부운, 글쓰기운, 시험운이 매우 좋습니다. 학자, 작가, 연구자가 많이 나오는 일주죠. 셋째, 도화살 보유. 묘목은 대표 도화살입니다. 정묘일주는 남녀 모두 매력이 넘치고 인기가 많습니다. 단 이성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음과 음의 일주. 정화도 음이고 묘목도 음입니다. 속이 깊고 비밀이 많고 내면이 풍부한 일주입니다. 겉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건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정화는 인체에서 심장, 소장, 혈관, 시력, 정신을 의미합니다. 묘목은 간, 담, 손발가락, 신경을 뜻하죠. 그래서 정묘일주는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경성 질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불안장애, 공황, 우울증이 잘 옵니다. 불면증이나 예민함이 잠을 잘 못 자는 일주 1순위이죠. 수면 관리 필수입니다. 간 기능 스트레스로 간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시력눈이 약합니다. 책 많이 보는 일주라 더 주의하세요. 소화기 위장이 약해 신경 쓰면 바로 배가 아픕니다. 심리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정묘일주의 마음은 유리잔 같은 사람입니다. 맑고 투명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요.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고 상처를 오래 기억합니다. 가장 큰 약점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고 자기 의심에 빠지고 밤새 곱씹습니다. 또 하나 거절을 못합니다. 부드러운 성격 탓에 손해를 자주 봐요. 정묘일주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각 멈추기입니다. 명상, 산책, 일기 쓰기로 마음을 비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정묘일주는 예술, 직관, 학문이 키워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직업에서 빛을 발합니다. 작가, 시인, 번역가, 정묘일주는 문창기인의 별이라 글로 먹고 사는 일주입니다. 예술 디자인 분야로는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화가, 캘리그래퍼가 있습니다. 역학 종교 철학 분야로는 명리학자, 타로, 종교인이 있습니다. 뷰티 패션 플로리스트는 묘목의 미적 감각과 섬세함이 있어 좋습니다. 사진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잘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반대로 거친 영업, 큰 조직의 정치, 단순 반복 업무는 정묘일주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조용히 깊이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일이 답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묘일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색깔 활용법입니다. 연두색, 초록색, 파스텔 톤은 묘목을 강화해 안정감을 줍니다. 분홍색, 자주색은 정화의 감성을 살려줍니다. 단 흰색, 은색이 너무 많으면 묘목을 잘라버리니 주의하세요.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에는 베이지, 연한, 핑크 또는 그린 톤을 추천합니다. 방향 활용법입니다. 남쪽은 정화의 방향입니다. 명예운, 인기운에 좋습니다. 동쪽은 묘목의 방향입니다. 학문은 시작운에 좋습니다. 책상은 동쪽 또는 남동쪽이 가장 길합니다. 침대 머리는 동쪽으로 두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 활용법입니다. 쓴맛 나는 채소, 쑥, 냉이, 도라지와 적색 음식 석류, 비트는 정화를 강화하는 음식입니다. 새싹 채소, 봄나물, 신맛, 과일 매실, 자두는 묘목을 강화하는 음식입니다. 단 너무 매운 음식, 카페인 과다는 예민한 정묘일주에겐 독입니다. 쿠카차, 라벤더차, 따뜻한 우유가 정묘일주의 불면증 잡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인간관계 활용법입니다. 가장 잘 맞는 일주로는 임술일주, 임신일주가 합을 이루는 인연입니다. 함께하면 좋은 일주로는 해묘미 삼합을 이루는 일주가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주로는 유금 계열 일주는 충을 일으킵니다.
정묘일주는 단단하고 묵직한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너무 예민한 사람끼리 만나면 함께 불안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간 활용법입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가 묘목의 시간입니다. 산책이나 글쓰기에 최적입니다. 밤 9시부터 11시 정묘일주가 가장 빛나는 창작의 시간입니다. 저녁 명상과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은 정묘일주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최고의 양생법입니다. 반신욕은 화기와 신경 안정에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정묘일주는 예술의 별, 직관의 별, 달밤의 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까이 가면 빛나고 말은 적어도 한 번 표현하면 깊은 울림을 주는 사람들. 하지만 그 섬세한 감수성 탓에 스스로를 자주 깎아내리는 사람들. 혹시 오늘 영상이 본인 이야기 같으셨다면 당신이 바로 정묘일주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무진일주의 모든 것을 풀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묘의 촛불에 기름을 더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천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